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법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부산에서 이틀 연속 음주운전 사고를 낸 다음에 도망가는 사례가 생겼다고요? 네, 두 사건 모두 사고 후 운전자들이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14일 오전엔 30대 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수치가 나왔고요. 전날엔 음주 의심 40대 운전자가 전복 사고를 낸 뒤 도주했는데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에선 전직 축구 선수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한 다음에 사고를 내고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고 그러던데 이런 비슷한 사건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지난달 전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카가 경찰을 들이받아 경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를 병원에 먼저 보냈는데 운전자는 병원을 벗어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경찰이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지만 사고 당시의 음주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유명인들의 사건들 속에서 음주운전 처벌의 어떤 사각지대들이 좀 널리 알려지게 됐고, 특히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가 알려지면서 교통형법 부분에 대한 규범력이나 실효성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다. 김호중 씨도 결국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는 못했던 거죠. 네, 경찰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긴 어려웠고 기소 내용의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과는 또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면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다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애초에 도주하지 못하도록 사고 미조치죄 형량을 음주운전죄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2차 음주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터뷰에서 봤듯이 술타기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도망을 가든지는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음주운전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실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가 술타기 수법을 썼을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캐나다는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에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강력한 법안으로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술타기 방지법은 발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키면 될 것 같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데 대한 처벌 더 강력하게 또 법을 만들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